9월 20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갑작스런 태풍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겪게 됩니다. 심한 경우 트라우마로 남게 돼 오랜 기간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에서 태풍 피해 주민들을 찾아 심리 상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영렬 센터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뭐 지역도 넓고,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이제 네. 피해 정도도 다양해서, 여기 이제 관계되는 기관들이 좀 일을 나눴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은 경상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그 아래 이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정신건강 관련 인력들, 그리고 남구는 현재 지금 업무를 못하니까, 그리고 저희 이렇게 이제 동원이 돼서 일을 나눴는데,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정신과 전문의가 저희 기관에 상주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좀 어렵고 좀 힘든 그런 좀 분들을 많이 맡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일이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제일 아마 피해가 크신 분들은 결국은 뭐 인명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을 주로 제가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고는 또 예, 예. 초기에 응급 대처를 하신 건데, 네네. 그런 응급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네. 저희는 이제 첫 3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첫 3일 동안 얼마나 그분이 이런 좀 심리적으로 좀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 됐냐 안 됐느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네. 예후를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 3일 안에는 좀 어떤 심리 치료를 3일 안에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잠을 좀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오, 네. 예, 그다음에 되게 좀 자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네. 일단 그 일로부터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막 피해자인데 내가 막 그 일을 다 수습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마치 네. 부상당한 사람한테 총을 주고 너 계속 전쟁하라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럼 네. 이 사람의 부상이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한 3일 동안은 좀 이렇게 보호받고 쉬고 잠을 자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그런 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또 받고 자신의 또 상태에 대해서 내가 잘 이렇게 뭔가 관리받고 도움받는다는 그런 것들의 서비스가 가해지게 되면 이분의 예후가 좋은데 이것이 전부 거꾸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 네. 보면 그런 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후유증이 많이 남으시죠. 아,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특히나 유가족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심리 상담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장례식장에서부터 좀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제 존재, 또 그다음에 뭐 힘드실 때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걸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컨택을 이어가고 있고, 네. 제가 주로 이제 그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네. 가정으로 방문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걸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는 또 그분들의 사정과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런 유가족 분들은 좀 예. 심리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네. 짧게라기보다 좀 길게 이렇게 좀 치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보통 기본 프로토콜에는 1년을 기본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일주기까지는 이분이 좀 심리적인, 저희는 이제 자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혼자 본인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좀 뭔가 전문적인 좀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옆에 좀 붙는 것이 네. 낫다라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간 1년. 근데 이게 묘하게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1년 상이라는 걸 했잖아요. 팔상을 하는 기간이. 예. 1년까지는 좀 누가 좀 도움을 좀 줘야 되고 내 그 상처가 그게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간에 상당히 좀 나 혼자 이겨내기 힘든 거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더구나 그 죽음이
아주 뭐 부자연스럽고 뭐 억울하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되게 재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죽음이면 얼마나 더 그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1년, 길게 보면 3년까지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최소 1년의 이런 심리 상담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데 정말 네네. 특히나 이런 재난 같은 경우는 앞서 미리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게 예, 침수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런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예,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상실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령 그 차 하나하나마다 예. 사연이 다 다르거든요. 음. 그 차가 어떤 차인가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게 차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들 가운데 노인분들이 대다수인데 네네. 그분들의 경우는 정말 인생의 더 하죠. 전체가 좀 예, 예. 사라진 느낌?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또 이런 또 트라우마가 노인 우울증과 좀 연계돼서 또 다른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진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또 너무 막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 사실 그분들한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아가시려고 하는 용감한 분이다라는 예. 걸 전제로 하고 저희가, 음, 어, 그런데 아직은 좀 힘드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을 하는데, 뭐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것까지 예상해서 갖다 보게 되기는 그분들 받아들이기는 내가 그런 약한 사람이라는 어떤 라벨링처럼 들리기도 해서 저희는 절대 그런 말 안 씁니다. 음. 지금 이 태풍 피해로 집이나 차량, 가재도구 등 정말 일터를 잃게 된 분들도 많은데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람을 잃었건 뭐를 잃었건 해서 재난은 무엇을 잃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크게 보면은 상실이라고 그러면 상실. 예, 그래서 이제 WHO에서 나오는 그런 그 기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게 딱 세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실을 받아들이기. 음, 그다음 두 번째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상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지워야 되는 기억은 아니잖아요. 음, 우리가 화면에 내 카드를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별로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부는 또 건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음, 일종의 그 사람을 잃은 경우에는 추모의 과정 예, 또는 진상 규명 이런 어떤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 상실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음, 아주 그거 한 경우는 기념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 과정이 있죠. 그다음에 3단계 아까 말한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실의 어떤 것들을 건강하게 기억하는 무엇을 만들고 그러고 나면은 그다음에 산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상으로 돌아가기. 요 세 단계의 틀 안에서 여기 이제 많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 융통성 있게 쫓아가고 맞춰가면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혹시 좀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좀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나타나는 증상이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건 잠을 못 자고 악夢을 꾸고 그다음에 그런 광경이 갑자기 생생하게 회상이 돼서 힘들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어떤 드라마 같은 많이 묘사되는 그런 증상인데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음, 어느 재난 지역에서 몇 년 후에 가봤더니 그 지역에 유달리 이혼율이나 알코올 섭취율이 높다든가 이런 그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 저희는 그냥 폭넓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엄청난 일이 당신 인생에 생겼는데 그 일을 전후로 해서 당신이 뭔가 달라진 부분, 그것도 네. 부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성격 이상이 졌다든지 안 마시는 술을 마시게 됐다든지 담배가 안 들었다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은 트라우마 증상으로 보고 음,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좀 이런 좀 심리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예.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단계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걸 해서 내가 도움되는 것을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 것 자체도 초기에는 이런 분들한테 하나의 부담이고 음, 이상하게 숙제처럼 느껴서 힘겨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음, 하고 전문적인 도움이나 주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봐요. 오히려 아, 제가 쭉 현장에서 보면
문제가 오래 남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끌어안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중에 드디어 손들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이런 상담이 아니라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그런 분들이 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가 극복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한테 지금 힘듦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 트라우마 센터 언제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뭐 저희들 도움을 청해 주시면 저희가 뭐 방문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화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뭐 당연히 여기 찾아오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언더건치 가능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전화로 한번 문의를 주시거나 네.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팝업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자기 인적사항 몇 가지를 체크를 하게 돼 있고 그러고 나면 그것을 우리 담당자가 오전 오후 2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리면서 저하고 면담 일정을 잡거든요. 네. 참고로 저희 전화번호는 270-4747이고요. 네. 정말 이런 태풍 피해 복구가 지금 한창인데 네. 외형적인 복구도 빨리 진행돼야겠지만 이런 심리적인 네. 피해 또 정신적인 네. 고통에 대한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센터장님 끝으로 남길 말씀 전해주시죠.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런 일을 나오면 제가 현장에서 안타까운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사에 악플 남기시는 분들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2번째는 되게 이런 분들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의 그것을 이렇게 존엄하게 지켜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분이라는 식으로 좀 이런 분들을 존중해주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수성이라는 데는 좀 접근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섣불리 악플 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나친 동정 또 지나치게 이분들을 약하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2차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2차 가해, 2차 상처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면 이런 분들이 빨리 상처를 털고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 이영렬 센터장이었습니다.